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여기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부등식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차 함수 x축 위치관계를 봐볼까? 얘의 판별식을 적어준다면 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게 있네요. 그럼 항상 참이네. 얘는 참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할게. 그래. 판별식 해도 괜찮고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일래야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형태인데 어때요? 모든이란 말이 들어가면 100% 맞을 때 참이라고 해야 돼.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 안 돼? 마이너스 2 한 개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거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한 개라도 안 된다면 탈락이야. 모든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전체가 다 되어야지 참이다. 한 개, 두 개는 아쉬움과 봐주는 거 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또 있어. 어떤.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하면 모두고, 어떤은 영어로 하면 이만큼이에요. 얼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말은 어떨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만족하죠? 0. 그러면 요 놈의 진리집합은 하나 있네. 딱 한 개만 있어도 인정이야. 그래서 요건 참이에요. 이해될까?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맞는 말. 완전 반대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안 되지. 또는 막 이렇게 썼어. 누구도 없지. 아무도 없음 공집합 나와야 돼. 그럴 때 거짓이에요. 모두 다 안 될 때. 이해되죠? 한 개 이상 들어있기라도 한다면 누구 하나만 돼도 참이에요. 이것이 모든하고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들의 참거짓이고 부정을 좀 봐볼게. 자, 모든 x에 대하여 p가 부정.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 그래도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거 같냐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이 있어요. 이 중에 적어도 한 명을 뭐 뽑는 경우 우리가 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뭐 몇 명을 막 뽑을 건데 적어도 한 명은 뽑아야 된대. 그럼 한 명 뽑아도 되고 2명 뽑아도 되고 3명, 4명 다 되죠. 그러면 이거 뭐만 아니면 돼요? 0명만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모든 x의 부정은 모두 다가 아니야. 그 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적어도 한 명이면 한 명 이상. 얘네들을 제외하면 얘만 표현하는 거지. 모든 x에 대하여 4명 모두 다라고 생각해볼까? 4명 모두 다 어쩌고 저쩌고 한대.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이 모두 다 안 된다일까요? 이것만 얘기하는 걸까? 아니지.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요? 4명 중에 뭐 0명, 1명, 2명, 3명, 4명을 뭐 뽑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4명 모두를 뽑는다. 4명 모두를 뽑는 행위. 이거의 반대말은 0, 1, 2, 3명을 뽑는 그런 행위. 미안해.
그런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느낌만 들어가도 된다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콕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이 개념이. 모두 다 안 된대. 모두 다 안 돼. 얘의 반대말이 모두 다 돼야 한다? 아니죠. 너무 극단적이야. 그래서 모두 다 되지 않는다. 0명의 반대말은 하나, 둘, 셋, 네 명을 다 포함시키는 단어로서 어떤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같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역시나 서술어는 바뀌는 거고요. 알겠죠? 자, 천천히 가볼게. 전체 집합의 원소는 5개뿐이야. 이 중에 참인명제. 잘 봐야겠지? 요 안에서만 할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말고요. 모든 x에 대하여 이것이다. 기억은 좀 정리를 해볼까?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 풀어주면 이건데, 문제에서 약속해놓은 전체 집합이 모두 들어있으면 맞는 말이겠죠? 되는 거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다 들어있네요. 오케이.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2보다 크다. 이것도 좀 더 풀어볼까? 우리는 이거 풀 줄 아는데 앞에 필요 없어도.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이 2보다 크면 여기에 단 한 개라도 들어있으면 참이죠. 있어 없어? 아무도 없네요. 거짓. 아무도 없으면 거짓. 디귿. 어떤 x에 대하여 이거네요, 얘는. 자, 어떤 x. 그래서 부등식 풀어주면 이렇게 나와서 양끝 표현. 자, 한 개만 있어도 참이에요. 누가 있죠? 마이너스 2. 그지? 그래서 참이다. 마이너스 2뿐이에요. 리을.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다. 우리 이 부등식 풀어주면 어떤 범위에서 그대로 나와? 부호가? 그렇지. 양수도 있고. 무슨 이 말이랑 똑같죠 지금? 그러면 전체 집합에 약속해놓은 원소들이 다 모두 여기 들어있으면 맞아. 거짓이죠? 2개나 안 들어있네. 됐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리을에서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우리가 절대값을 나눌 때 이렇게 많이 했지만 케이스 분류해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요놈의 해를 구하라 하면 0 이상이고요. 혹시나 해서 요놈의 해를 구하라 하면 0 이하라고 해야 돼요. 0의 존재를 잘 생각해봐. 케이스 분류할 때는 한쪽에만 붙이겠지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방정식 푸는 거니까 0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역과 대우라고 해서 우리 명제 조건 2개로 연결한 명제 P면 Q이다. 여기에서 가정이 왼쪽 자리에 이름, 오른쪽 자리에 이름은 결론이라고 했는데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Q이면 P이다 라고 적어주면 처음 명제의 역이라고 해요. 역명제.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시키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런 명제가 나올 텐데 요놈 기준에서 대우 명제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해봐. 자, 여기서 부정만 시켜서 원래 우리 쌤이 고등학생 때만 해도 역, 이, 대우라고 이게 3개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가 X축 대칭, Y축 대칭해서 원점 대칭 시킨 느낌처럼 위치 바꾸고 부정까지 시킨 놈은 마지막 끝판왕으로 대우가 있는 거고 순서만 바꾼 게 여기에요. 요 놈은 없어졌으니까 상관없어.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요. 궁금할 수도 있을까봐 참고로 설명했고요. 몰라도 돼. 그래서 이제 명제에서 역명제라는 게 있고 대우명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약속이니까 알아놓으면 되고 요것이 중요해. 요거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 끝났어요. 자, 여기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겨. 그지?
요놈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잘 봐봐.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성립할 때 이거 성립해요? 반대도?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 여기는 몰라요. 모른다. 요놈에 대한 진리집합 봐볼게요. not Q에 대응하는 Q의 집합, not P에 대응하는 P의 여집합. 했었지. P가 Q에 포함되면 여집합 걸었을 때 바뀐다 했죠? 정확히 그거예요. 이해 안 되면 또 혼자 해보면 돼. 혹시나 해서 보여줄게요. 자, P가 Q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P의 여집합이고요. Q의 여집합은 여기만 Q의 여집합이죠. 빨간색만. 그래서 Q의 여집합이 작은 놈, 초록색 P의 여집합이 큰 놈이고요. 포함관계가 성립해. P가 애초에 작았다 보니까 제외시킨 여집합은 넓어져 버렸어. 넓어졌어요. 비교적. 처음에 Q는 P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집합을 걸어서 좁아졌어요. 그래서 바뀐 걸로. 됐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이게 항상 성립할 텐데 우리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여집합끼리는 반대가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결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100%예요. 강조하는 거지. 대우 명제도 참이다. 무조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처음 명제를 본 명제, 처음 명제 이렇게 부를 텐데 요 놈의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힘들면 요 놈으로 바꿔서 하기도 할 거야. 그거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면 되고 반대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다. 같이 간다고 정리하면 돼. 얘는 관련 없다. 모른다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됐나요? 문제 가볼게. 자,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한 문제 풀 건데 3단 논법이라 해서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모두 참이면 한 번에 이어진다라는 건데 진리집합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에 포함된다. 다시 Q가 R에 포함된다. 이런 집합 포함 관계가 생기고요. 당연하게 가장 안에 있는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 가정이 이어지면 한 번에 간다라고 좀 때려 맞춰도 괜찮다. 문제 가면서 또 설명해 볼게요. 얘는. 자, 명제의 역과 대오를 말하고 그놈들의 참거짓 판별하세요. 귀찮겠지만 연습해야 돼요. 역 적어볼까? 이면에서 끊으면 되지? 역은 순서만 바꾼 거야. 다른 거 없이 그대로 적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순서 체인지. 이다는 이 정도는 생략해도 되고 일단 써놓게. 그 다음에 대우 명제는 오면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만 더하면 돼. 이면 자 그리고는 또는으로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참거짓을 판단해보자. 요거부터 볼까요? 자 봐봐.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그대로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걸로 판단하는 게 쉬운 거야. 얘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러면 요거 볼까? 더해서 2를 넘기면 둘 다 1 이상이어야만 할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와요. 3 마이너스 1 해도 괜찮죠? 근데 3은 괜찮지만 마이너스 1은 성립 안 하네? 얘는 틀렸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부등식끼리 더하기 빼기는 많이 안 해봤을 거야. 우리가 사칙연산 기호 중에 더하기는 이거 잠깐 얘기해 줄게. 알고 넘어가겠다. 만약에 x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y는 이렇게 들어있어. 한번 들어봐. 중요한 얘기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가장 작은 최소값끼리 더하면 되고 최대값끼리 더하면 맞아요. 우리가 이 사칙 연산 중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되는 스무스한 기호는 얘네 둘이야. 그래서 빼기랑 나누기는 좀 조심해요. 자, 빼기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y를 하면 2 빼기 4를 쓰고 싶고 3 빼기 5를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빼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자, 빼기를 하는 방법은 이런 의미로서 접근을 해야 돼요. x랑 마이너스 y를 더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뒤집어준다. 괜찮죠? 마이너스 1 곱한 거. 이 상태로 둘이 더해서 x 빼기 y의 범위는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랑 다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반대로 돼요. x 빼기 y, x 빼기 y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곱셈은 교환 결합 법칙이 잘 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더하시면 돼요. 간단한 얘기고 나누기는 또 그렇지 않아. 나누기는 안 그래요. 4분의 2, 5분의 3 하면 벌써 이상할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야 돼 이게. 또 이렇게 또 해볼게. 이거 아니야. 자, x 나누기 y를 하면 얘는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y에서 y분의 1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야. 1차 부등식 파트에서 하긴 했는데 역수를 취하면 방향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y분의 1 하면 5부터 이렇게 같은 부호 안에서는 뒤집힌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곱해야 된다 해서 5분의 2 이제는 4분의 3 참고해서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더하기 곱하기는 그대로 써도 되지만 빼기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나누기는 역수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반대야. 5분의 2고요. 4분의 3이에요. 요거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요 얘기가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겠죠. 본 명제. 그 다음에 2번 해볼게. 자, 2번은 역. 순서 반대로 쓰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xy는 2가 아니다. 그 다음에 대우명제. 자, 대우명제는 앞에 오면서 뒤집어야 돼. 부정. x가 1 그리고 y가 2이면 xy는 2이다. 이거 쉬운데? 그치? 그대로 들어가서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네. 자, 대우 명제가 쉽네. 그럼 원래 명제도 참일 거고요. 역은 어떠냐? 그치?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면 곱해서 2가 아니라는데 자, 요게 헷갈리면 역의 대우 명제 해도 돼. 봐봐. 요 놈을 원래 명제로 보고 또 대우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요거 앞으로 가지고 볼까? xy가 2이면 x는 1 그리고 y는 2이다. 요 놈의 참거짓이랑 요 놈이랑 통한다고 이해될까?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도 돼. 요 놈이 힘들면 요 놈의 대우 명제를 또 갖고 와봐요. 자, 곱해서 2 나왔어? 무조건 이것만 돼야 돼? 아니지. 많죠? 뭐 3하고 3분의 2도 있고 실수범위니까 너무 많지. 그래서 좀 얘기를 하자면 x가 0만 아니라면 양변에 x 나눠가지고 x가 실수니까 사실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 다 돼요. 0 제외하고.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라고 하고요. 3번 하나 꼴도 오래 걸리지.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런 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큰 전제라고 해서 뭐 대전제 이렇게 부르는데 냅두고 여기만 좀 볼게. 그러니까 항상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야 돼. 두 집합 A, B에 대하여는 있다고 치고 영명제 역 부분 집합이 성립하면 이것이다. 대우
대우는 앞에 오면서 반대죠. 자, 반대말은 B가 A에 포함된다가 아니야. 부분집합이 아니면이에요. 부분집합이 아니면 B, A 바꾸면 안 돼. 여기도 뭐 B의 반대말이 A는 아니죠. 그냥 아니다. 역부터 해볼게요. 자, 부분집합이 성립하면 작은 놈, 큰 놈이 결정된다라고 했어. 합하면 큰 놈 나오죠. 야, 드디어 맞는 말. 그 다음에 요거 힘들면 저걸로 가볼까? 아이고. 자, 합집합했는데 큰 놈 나왔어?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면 포함관계가 생긴다예요. 포함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큰 놈? 맞아요. 요것도 맞는 말. 요것도. 그 다음 9번. 명제가 참일 때 우리 더해놓은 식에서 각각으로 돌아가는 건 좀 힘들어.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여기에 부정 xa 이하 또는 그리고 y도 1 이하 이면 x 더하기 y가 3 이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잘 생각해봐. 원래 그냥 너희들 이걸 보면 둘이 더하면은 a 더하기 1은 3이구나. 그래서 a는 2로 끝내도 답은 맞아요. 그래도 a가 2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를 좀 보여줄게. 자, 원래 이렇게 둘이 더하면 x 더하기 y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내가 이걸 안 봐도 둘이 성립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좀 보고 싶어. 그래도 요건 설명해주고 싶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난 범위로 쓸 줄 알았으면 좋겠어서 보여주려고. 똑같죠 어차피. 그러면 여기만 좀 보자는 거야. 부분집합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볼게. 요걸 한 문자로 봐봐. a 플러스 1 이하 a 플러스 1 이하 밖에 얘가 커야 되지. 더 넓어야 되지. 3 이하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a의 범위는 a 더하기 1이 3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a는 2 이하기 때문에 최대값 2예요. 단순히 그냥 a, 1, 3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이 정도 쓸 줄 알아야지 명제 시험 문제를 좀 맞출만 할 거야. 범위 쓸 줄 알아야 돼요. 좀 헷갈리더라도 부분집합 잘 생각하면서 알겠지? 그 다음 3단 논법.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거 고르세요. 우리 P이면 Q이다. 이제 참인 거 다 써볼게. P이면 Q이다 참이고 항상 대우 명제도 참이고 요놈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요놈 써볼까요? not R이면 not Q이다. 대우 명제 앞으로 와서 부정. Q이면 R이다. 다 참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론하고 가정이 이어지면 된다 했지? 그럼 이렇게 이어지면 이런 것도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not P 다시 not R, Q, Q, P 다시 말하면 요놈의 대우 명제도 들어있어요. 요 정도만 세팅해놓고 여기 한번 체크해볼게. PR 들어있죠? not R, not P 바로 들어있죠? 요거는 not P로 시작해서 not R로 끝나는 게 있어요. not P로 시작하는 것조차 없죠? 시작조차 안 나오는데 될 수조차 없다. not Q, not P 여기 있죠. Q, not R.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긍정에 부정인데 이렇게 나오는 애는 아무도 없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땡. 이렇게 세 개. 자, 3단 논법의 시험 문제 형태.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명제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얘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참이 명제가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필요한 거를 골라라 라는 건데 지금 다 문장으로 글씨로 나오니까 헷갈리고 막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정해야 돼요. 한번 해볼게.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얘들은 다 참이야. 여기 봐봐. 정할 거예요. 판매량이 높아진다를 P라고 부를 거야. 인지도가 높아진다를 Q로 부를게요. 인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가라는 문장을 명제 PQ로 적어주면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얘가 참이라고 표시를 해놓을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야. 그 다음 나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PQRS까지 갈게. R을 가격 상승, S는 수입 증가. 괜찮죠? 화살표에도? 그래서 R이면 S이다까지 참이고 대우명제까지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만큼 참인 것을 알고 있고 여기다가 보기에 있는 걸 얹어서 얘를 만들어야 돼요. 보기에 있는 걸 얹어서 얘를 만들어야 돼.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미리 써놓을게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not Q이면 수입이 증가한다. S네? 뭐야? not Q가 아니라 그냥 Q죠. 이렇게 얘를 얻어내야 되고 또는 요놈의 대우명제 not S이면 not Q를 최종적으로 얻어도 괜찮아요. 하늘색에 보기를 얹어서 만들어주는 걸 찾아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번부터 다 바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해볼게. 판매량이 증가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다. 한번 봅시다. 근데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연결돼 버리네.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연결다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없어. 안 되고. 자,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지금 둘 다 않으면인데 둘 다 요거 대우명사로 쓸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RP 봅시다. RP. 근데 얘도 R로 시작하고 얘도 R로 시작하네. P는 없네요. 요거 안 될 것 같은데. 땡. 인지도가 높아지면 Q이면 가격 상승한다. QR. 자, QR. 오, QR, RS. 해서 QS. 됐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가격 상승하면 인지도 높아진다. 가격 상승하면 R이면 인지도 높아진다. RQ. RQ는 QP밖에 없겠는데 그죠? 그럼 RP는 나랑 관련 없는 거지. 4번 아닐 것 같아요. 5번도 않으면 대우명사로 쓸게요. 나 쓰기 귀찮아가지고. 판매량이 증가하면이야.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PR. 자, QPPR 보이죠? Q이면 P이다, P이면 R이다. 한 번에 Q에서 R, R에서 S. 괜찮나요? 다시 가볼게. QPPRRS 한 번에 QS 있는 거예요. 됐죠? 3단 논법이 꼭 3개만 있으라는 건 아니야. 4단이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상관없어요. 연결만 된다면 한 번에 가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5번까지.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연습해 보세요.